안녕하세요. 하쌤엄마TV의 하쌤입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행복한 학부모를 위한 10계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 우연히 제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뜬 황찬영 신부님의 행복을 위한 10계명을 보고 참 인상이 깊었는데요. 항상 불안하고 걱정이 많은 후배 학부모님들을 위한 지침서나 나침판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그 길을 2번이나 가본 선배맘으로서 제가 배우고 느낀 것들을 모아서 행복한 학부모를 위한 10계명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희 둘째 아이는 다음 주 월요일 마지막 면접을 마치면 이제 12월 15일 대학 최종 발표만을 앞두고 있는데요. 우주의 모든 좋은 기운들이 모여서 수시 6군데 학교 중에 우리 아이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될 만한 학교에 합격하기를 꼭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제가 두 아이를 20년간 키우면서 배우고 느낀 행복한 학부모를 위한 10계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아이를 믿고 기다려주자입니다. 아이를 다 키운 선배 부모님들이 항상 한결같이 외치는 이 말, 저도 긴가민가 했거든요. 같은 배에서 나온 형과도 비교가 되고 앞서가는 옆집 아이와도 비교가 되면서 저도 저희 아이가 한심하고 조바심 난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사춘기 이후부터는 항상 입에 달고 살았던 그 말, 내가 알아서 할게 라는 말이 몹시 못마땅했던 적도 있었어요. 자기가 알아서 할 거면 결과로 증명이나 해주던지 엄마 눈에는 그대로 가다가는 뻔히 구렁텅이에 빠질 게 분명해 보이는데 그 구렁텅이를 좀 피해서 돌아가게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들 마음입니다. 그런데 아이는 그 구렁텅이에 빠져보면서 허우적대다가 구사일생으로 스스로 빠져나와서 일어서 본 그 경험으로 앞으로 나아가더라고요. 부모가 공짜로 태워주는 탄탄대로 고속도로 자가용만으로는 아이가 성장하고 발전하지 못합니다. 국도로 멀리 돌아오느라 흙먼지 뒤집어 쓰고 만신창이가 된 아이가 결국 입시라는 톨게이트에 도착했을 때는 눈빛이 분명 달라져 있을 겁니다. 만약 우리 아이가 한심한 모습 그대로 정체되어 있다면 부모가 아이를 한심한 모습으로 계속 바라보고 있기 때문일지 몰라요. 우리 아이를 믿고 기다려보세요. 반드시 그러면 믿음에 부응하는 때가 옵니다. 둘째, 아이의 학교 생활을 중심으로 두자입니다. 학교는 당장 내 호주머니에서 돈이 안 나가고 남들 다 가니까 공기처럼 당연히 여기고 남들보다 더 빠르게, 더 많이 공부시키기 위해서 사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학교 생활을 등한시한 채 학원을 중심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아이가 아프면 학교는 빠져도 학원은 돈 아깝다고 못 빠지게 하는 학부모님들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학교도 공짜가 아니라 돈을 주고 다녀야 한다면 학교와 학원 어디를 선택할까요? 저라면 학교를 선택할 겁니다. 학교는 아이한테 사회에 나가서 활용할 지식뿐만 아니라 사회성, 인성교육을 다 같이 배울 수 있는 곳이니까요. 입시에서도 학교 생활을 잘한 아이가 수시에서도 경쟁력이 있습니다. 교과와 비교과 활동은 결국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한 아이의 생기부가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학교 생활을 등한시한다면 결국 선택지는 정시인 수능밖에 없습니다. 셋째, 인성교육 제대로 하자입니다. 너는 공부만 해. 나머지는 엄마가 알아서 다 해줄게. 집안일은 무슨 집안일이야? 너는 들어가서 공부나 해. 친구가 너를 때리면 너도 같이 때려. 라고 이렇게 집에서부터 사람에 대한 이해, 존중, 배려 등 인성을 가르치지 않으면 학교 폭력의 가해자가 되기 쉽상이고 결국 그 부메랑은 고스란히 부모한테 돌아옵니다. 인간에 대한 따뜻한 가슴이 없고 머리만 비대해진 아이를 설사 의사시키고 명문대 보낸들 그 아이가 노쇠해지고 볼품없어진 부모를 들여다보기나 할까요? 인성교육은 지식교육과 함께 더불어 해야 합니다. 넷째, 아이한테 다정하게 말하자입니다. 아이가 하는 짓이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비난하는 잔소리나 또는 소리 지르기로는 아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모든 아이들은 공부를 잘하고 싶어 해요. 그게 자신도 잘 안 돼서 괴로워서 게임에 빠지고 스마트폰으로 도피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참 공부에도 시원찮은 마당에 게임하고 있는 아이의 뒤통수를 보고 있노라면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럴 때는 차라리 속으로 너가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잘하지 못해서 너도 마음이 굉장히 힘들구나 하고 생각하고 아이의 힘든 마음을 알아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래도 아이가 공부를 포기한 것은 아니니 다행이고 정말 아이가 공부 쪽은 아니라고 판단이 들면 아이 마음이 더 망가지기 전에 아이가 하고 싶어하는 기술을 배우게 해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앞으로 펼쳐지는 AI 시대에는 오히려 몸으로 하는 일들은 대체되지 않는다고 하니까요. 공부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이한테 다정하게 말하려고 노력해보세요. 결국 다정한 부모가 살아남습니다. 5째, 아이를 조각하려 들지 말고 발굴하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부모들은 아이를 부모가 원하는 대로 끌과 정으로 다듬어서 의사, 약사, 변호사 등으로 조각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교하게 조각하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설사 그렇게 부모의 의지대로 조각해내었다 한들 아이가 행복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만약 저희 부모님께서 저를 교사가 아닌 그 당시 더 인기 있었던 세무사로 조각하려 작정했다면 저는 참 불행하게 살고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저는 대칭보다 약간 비대칭이 훨씬 더 아름답게 여겨지는 사람이거든요. 우리 아이가 가지고 태어난 원석이 무엇인지 살펴서 아이가 자신의 재능을 찾아갈 수 있도록 살살살 붓으로 흙먼지를 닦아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부모 뜻대로 아이를 조각하려고 드니 힘은 힘대로 들고 부모도 아이도 모두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6째, 스마트폰 보는 시간을 조절하자입니다. 아이가 스마트폰 보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면서도 정작 우리 부모님은 본인은 스마트폰을 껴안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스마트폰에는 정말 재미있는 영상들이 넘쳐나거든요. 이왕에 볼 거면 유익한 내용들을 가려서 보세요. 내 맞춤 동영상에 뜨는 영상들은 제 머릿속을 채우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알고리즘은 제가 어떤 영상들을 좋아하고 즐겨보는지를 귀신같이 알고 있거든요. 이왕에 볼 거면 좋은 영상들을 보시고 하루에 영상 보는 시간과 총량을 정해놓고 보세요. 아이들은 부모님의 등을 보고 그대로 따라 배웁니다. 7째, 아이를 의사시키고 명문대에 보내려고만 하지 말고 아이와 함께 공부하자입니다. 아이가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동네 환경보다 집안 환경이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큽니다. 집에 들어가면 그 집안이 공부하는 분위기인지 아닌지는 금방 드러나거든요. 아이가 문제집을 풀고 있을 때 부모님도 옆에서 관심 있는 분야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좋고 사회복지사, 독서지도사 자격증 등도 좋습니다. 저희가 아이를 대학에 보내고 나면 50대가 되거든요. 우리는 100세까지 50년을 더 살아야 합니다. 아이를 키우고 나서도 얼마든지 일을 더 할 수 있고 사회에 기여할 수가 있어요. 아이 다 키워내고 나면 2번째 20살을 맞는 그런 기분입니다. 그날을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면서 부모님도 원하는 공부를 아이와 함께 해나간다면 인생 후반전 50년이 반짝반짝 빛나게 될 겁니다. 8째, 아이와 함께 책을 읽자입니다. 아이가 공부 때문이라도 책 읽기를 바라신다면 아이와 함께 책을 읽으세요. 아이는 아이가 원하는 책을 읽고 부모님은 부모님이 원하는 책을 읽으면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이가 대학 가는 동안 20년 동안 함께 책을 읽으면 부모님도 아마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 있을 겁니다. 아이 좋은 대학 보내려고 읽었던 책이 부모님을 키워주게 됩니다. 하루 중 시간을 정해서 아이와 함께 책을 읽으세요. 책 읽기의 중요성은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9째, 아이에게 감사하자입니다. 아이가 뱃속에 10달 동안 있다가 밖으로 나왔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한 게 무엇인가요? 아이의 손발이 제대로 있는지 확인하셨지요? 아이가 몸과 마음이 건강하기만 한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안타깝게도 몸과 마음이 건강하지 못해서 고통받고 있는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아이한테 고마운 마음을 가져보세요. 마지막 10번째, 운동하자입니다. 체력은 부모력입니다. 부모가 건강하고 에너지가 있어야 여유를 가지고 아이를 기다려줄 수가 있습니다.
체력이 부족하면 아이한테 신경질을 내기 쉬워져요. 결국 그 신경질은 아이와의 관계를 망가뜨리게 되고요. 저희 반 아이들이 저의 장점으로 잘 웃어준다는 점을 꼽은 적이 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주 5일 동안 하루 1시간 동안의 운동 덕분이에요. 오늘은 두 번째 고3맘이 되어 제가 20년 동안 두 아이를 키우면서 배우고 느낀 바를 학부모 10계명으로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 10계명을 잊지 않도록 어딘가에 붙여놓고 아이 키우는 동안 불안한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부적처럼 쓰시고 싶으신 분은 더 보기란을 클릭하시어 다운받아 쓰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유익하고 알찬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